Audi Sport continues to test on the track and bring our knowledge to life in the car office to our customers on the road. Now, let me show you how that future may look at Audi Sport. 독일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 중 하나인 아우디가 2018년 캘리포니아 몬테레이에서 열린 카윅 행사에서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로 만든 컨셉트카를 공개했었죠. 그리고 토요타는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전고체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그래핀 배터리만큼이나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아우디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컨셉트카를 내놓는 걸 보면 그래핀 배터리보다 상용화에 한 발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전기차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고 있고,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서는 오히려 현대나 기아 자동차보다도 테슬라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하나가 있다면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간혹 배터리가 터지거나 불이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가솔린이나 수소 에너지에 비해서 무게당 가는 에너지가 현저하게 낮아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핀 배터리만큼 주목받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성 요소를 보면 양극, 음극, 전해질, 그리고 두 양극이 닿지 않게 분리시켜주는 분리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은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현재는 이 전해질로 액체 상태의 물질이 쓰입니다. 이를 액체 대신 고체로 된 전해질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체 대신 고체형 전해질을 사용할 경우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안전성이죠. 현재 사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존재하는 두 양극이 닿지 않게 분리시켜주는 이 얇은 분리막은 리튬이온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락해주지만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극과 음극이 물리적으로 분리될 수 있게 해주되 리튬이온의 흐름은 방해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배터리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 이 분리막이 파괴가 되면서 그 사이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 그럼 결국 쇼트가 일어나면서 배터리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과학자들은 너무 잦은 고속 충전이나 수없이 반복되는 충방전 과정에서 조금씩 리튬이온이 한 지점에 쌓이면서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결정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계속 자라나서 결국 분리막에 손상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고체 전해질 자체가 전기가 통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분리막이 필요가 없게 되고, 상대적으로 두꺼운 고체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존재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전극에서 덴드라이트가 자라나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덴드라이트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이 고체 전해질이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장점은 배터리 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건데,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름 그대로 리튬이온이 흑연이나 다른 물질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이렇게 리튬이온을 다른 물질에 저장하지 않고 리튬 금속을 통째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리튬 금속은 말 그대로 리튬이온 덩어리이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원인 리튬이온이 수십 배로 늘어난 만큼 배터리의 용량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의문점이 생기셨을 텐데, 왜 현재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리튬 금속을 통째로 쓰지 않고 흑연과 같은 물질에 리튬이온을 저장하는 방식을 쓰는 걸까요?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덴드라이트라는 것 때문인데, 리튬 금속을 통째로 쓸 경우 이 덴드라이트가 생성될 확률이 높아지고 그만큼 안전성이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체 전해질을 쓸 경우에는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덴드라이트를 억제할 수 있어서 리튬 금속을 통째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큰 장점을 가진 전고체 배터리도 사실 상용화가 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첫 컨셉트카를 선보인 아우디에서도 상용화하는데 6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느린 충전 속도와 낮은 출력인데, 충전이 빨리 되려면 양극에 가있던 리튬이온들이 전해질을 통해서 음극으로 빨리 움직여줘야 하는데, 전고체 배터리에 쓰이는 전해질은 기존의 액체 전해질보다 이온 전도도가 최소 10배 이상 낮습니다. 즉, 이온이 움직이는 속도가 10배 이상 느리고
그만큼 충전 시간은 10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반대로 높은 출력을 내려면 양극에 가 있던 리튬이온들이 음극으로 빨리 움직여줘야 하는데 낮은 이온 전도도 때문에 방해를 받는 셈입니다. 또 하나, 이런 충전 속도와 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전극과 고체 전해질 사이에서 일어나는 접촉 저항이라는 것인데,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액체 전해질이 전극에 어느 정도 침투해서 서로 골고루 접촉이 되는데,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두 고체를 맞대는 것이다 보니까 들뜨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비교하자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웠을 때랑 물 위에 누웠을 때 등이 표면에 접촉되는 면적이 물에 누웠을 때가 더 넓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들뜬 부분에서는 전자가 잘 이동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응이 느려지게 되고 충전 속도나 출력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오래 걸리는 충전 시간 때문인데, 그것보다 충전 속도가 10배 이상 느려지는 데다가 출력까지 낮아지는 건 너무 큰 손해 아닐까요? 물론 한국재료연구소에서 발표한 전고체 리튬 2차 전지의 연구개발 현황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고체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액체 전해질보다 높다고 보고된 바가 있고, 최근 독일의 에너지 기후 연구소에서 위리거 IL 연구소장 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전극과 고체 전해질을 최대한 구조적으로 비슷한 물질로 만들어서 접촉 저항을 현저하게 낮췄다고 하니 이런 문제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고체 전해질을 만들 때 쓰이는 원료의 높은 가격과 희소성입니다. 원료 중 하나인 란타넘이라는 히토리 금속은 지구에 많은 양이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서 가격이 높고 공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나 그래핀 배터리만이 기존의 배터리가 갖는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발명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존 B. 구디너프 교수가 자신이 내연기관의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를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의 돌파구를 찾았다고 말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한 과학자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죠. 아우디에 이어서 토요타 그리고 삼성까지 뛰어들어서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과연 석유 에너지를 밀어내고 내연기관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 포드를 만든 자동차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위대한 발견과 경이로움 중 하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먼 미래에는 아이언맨의 가슴에 박혀있는 아크 리액터 같은 휴대 가능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이 우리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